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스모포비아 완전 초보분들을 위한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 영상 하나만 보시면 처음 플레이는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파스모포비아를 공부할 때 저는 진짜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그냥 찾아봤었는데 유튜브를 찾아볼 때마다 제가 답답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파스모포비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파스모포비아 아예 생전 처음 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영상을,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뜨고 있죠. 네, 요렇게 파스모포비아가 생각보다 전혀 불친절한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 불친절한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이렇게 게시판을 보이시게 될 거고요. 아니, 이제 주변을 둘러볼 때는 요렇게 그냥 WASD랑 마우스를 이용해서 둘러보시거나 뭔가 상호작용을 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시판에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으실 때는 그냥 ESC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여기 게시판에 들어가지 마시고 ESC를 눌러서 이 메뉴를 보시고요. 옵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은 제가 이전에 플레이했던 거 설정했던 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텍스트 음성 인식 모드 뭐 이딴 게 다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자, 가능하면 텍스트는 코리안으로 그냥 하시고요. 음성은 가능하면 잉글리시로 하세요. 아직은 이게 음성 인식을 해야 되는 게임인데 음성 인식을 아직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국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편한 영어로 잉글리시로 하도록 할게요. 일본어가 자신 있으시면 재패니즈로 놓고 하세요. 코리아는 아무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음성 인식 모드는 윈도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거예요. 약간 원어민 느낌. 윈도우가 무난하고 텍스트는 마이크 인식이 좀 안 될 때 음성 인식을 하고 싶은데 마이크 인식이 안 된다 라고 할 때 이제 텍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는 쓰시면은 음성 인식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로 해주시고 마이크도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요런 거는 그냥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요런 거는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하시는 게 그냥 무난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설정을 지금 해보다가 알았는데 가장 넓게 하니까 좀 너무 많이 보여서 힘들더라고요. 80 정도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냥 그대로 두셔도 괜찮고요. 아, 혹시라도 온도가 화씨로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섭씨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커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모양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요걸로 할 때도 있고 요걸로 할 때도 있고요. 기본 커서 불투명도를 100%까지 올려주세요. 이게 0%로 되어 있으면 죄송합니다. 네, 이게 0%로 되어 있으면 요게 마우스나 그 커서가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100%로 해주시고요. 커서 크기는 뭐 원하는 대로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100%가 그냥 편합니다. 요거 상호작용 커서 불투명도도 꼭 100%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로 가세요. 자, 비디오로 가셔서 밝기 무조건 그냥 250% 하세요. 밝기 250%로 안 하고 조금만이라도 낮으면 진짜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돼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해상도를 자기 모니터랑 맞는 걸로 해주세요. 자기 모니터랑 안 맞는 걸로 하면 자꾸 이거 로그인해서 접속을 할 때마다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 화면 양쪽에 검은색 바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화면이 조그맣게 보인다든지
하기 때문에 자기 모니터 크기와 주사율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이 켜져 있을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요. 끄세요. 이거는 사양,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거에 조금 크게 컴퓨터 사양이 안 좋거나 이러면 이게 보이면 뭔가 굉장히 버벅버벅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끄고 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끄고 하시는 게. 맞아, 250%여도 안 보여서 죽을 거예요. 맞습니다. 밝기는 250%에서 조금만 내려가도 안 보입니다. 선명도 이런 것도 그냥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켜는 분도 있고 이걸 끄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켜고 끄고 혼자 보시면서 어떤 게 좋은지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텍스처 품질이나 요런 애들도 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컴퓨터 사용이 좋지 않아서 그냥 요 정도로 해놨습니다. 요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이방성 켜기 하시는 게 좋고요. 주변 펫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지금 저도 제가 보고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잘 보이는데 저도 그냥 이거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보고 감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설정대로 하시는 게 플레이 하실 때 아마 가장 밝게 그나마 조금 밝게 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맞춰놓은 거니까 좀 밝은 게 좋다 하시면은 요 설정대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오디오나 이런 거는 안 건드리셔도 아마 괜찮을 거고요. 마이크가 뭐가 인식이 안 된다.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안 된다 하면은 요거 마이크 설정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이크 기계 자체를 여기서 찾아주시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세팅까지 해주시면 플레이할 준비가 완료가 되셨습니다. 자, 친구들이랑 하실 거면 멀티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혼자 할 거니까 싱글 플레이를 할 건데 일단 멀티플레이에 들어가서 멀티플레이는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멀티플레이를 시작을 하면 왼쪽 위에 느리네요. 내가 더 빠르네. 자, 왼쪽 위에 서버가 있습니다. 로비에선 마이크 안 되는 버그가 있으니 마이크 테스트는 게임 내에서 하세요. 로비에서 마이크 안 되는 버그가 아직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아직 안 고쳐진 것 같고 그렇게 마이크 테스트가 왜 로비에서 안 들리지 하지 마시고 인게임에서 아예 게임 시작하고 나서 그 차 안에서 그렇게 설정을 마이크 테스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대기실이 뜰 텐데요. 보통은 이제 요거를 아시아나 이런 걸로 두고 많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시아 서버가 좀 더 원활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AS, 이렇게 아시아로 눌러놓고 많이 하는 편이고요. 방을 만들어줄 서버 호스트인 친구들은 방을 만들기를 해서 비공개 방을 체크를 하시면 자기 친구들하고만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선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으로 바꿔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방에 보여주는 거일 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인지를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혼자 하기는 싫은데 친구가 없어. 그러면 이제 비공개방 말고 공개방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방을 만들어줬을 때 내가 방을 참여하고 싶어. 그거는 이렇게 비공개방 참가가 있을 거고요. 방을 만들고 나면 이렇게 AS하고 이렇게 땡땡땡땡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방 만든 친구한테 야 그거 불러줘 아니면 그거 공유해줘 라고 하시면 되는데 방을 이렇게 만들면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초대 코드를 그냥 불러주실 거면 디스코드나 이런 걸로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초대 코드를 눌러서 이렇게 숫자를 불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뭐 카톡이나 어디 다른 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 방 번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방 번호를 공유를 해줬으면 자, 친구들은 이렇게 멀티플레이 누르신 다음에 아까 참가에서
비공개방 참가해서 여기에서 아까 그 숫자를 이렇게 누르고 참가를 누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방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플레이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혼자 할 거니까 싱글 플레이 누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난이도가 커스텀이나, 커스텀도 못하네. 네, 이렇게 초보밖에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초보를 해보셔야겠죠. 자, 난이도에서 초보는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가시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상점, 장비 관리, 뭐 로드아웃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상점에서 보면은 내가 쓸 수 있거나 내가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뜹니다. 자, 상점은요, 사는 곳이에요. 상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장비를 사는 곳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장비를 사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기만 하면 내가 들고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자, 장비 관리 가셔서 이거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정을 해주셔야 내가 산 걸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차피 우리는 빵원을 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 안 쓰시고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기계들 어떻게 이용하는지, 쟤네가 도대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냥 시작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맵을 선택을 안 했어요. 맵은 처음에 열려있는 이렇게 탱그로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빨간색, 뭐 다른 사람은 파란색, 뭐 이렇게 자기 색깔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있는 건 목숨뿐인 귀신조사대! 집에 있는 노트랑 온도계 들고 올 때 알아왔다! 자, 귀신조사대 가볼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가보겠습니다. 준비 누르시고, 맵 선택까지 하셨으면 준비 누르시고, 시작. 자, 이렇게 시작하면 굉장히 허접한 이 허접한 장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약 하실 거였으면 장비를 아까 그 장비 관리에서 플러스 모양으로 해서 늘려주셨어야 개수가 늘어나 있습니다. 저는 혼자기 때문에 하나씩밖에 없고요. 자, 장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프레쉬입니다. 들고 나서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켤 수 있고요.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주 좋은 게요. 그 휠 버튼을 누르면 내가 다른 장비 들고 있는 걸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번 켜두면 얘가 손을 내가 바꿔도 다른 장비로 바꿔도 계속 켜져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온도계가 있습니다. 자, 온도계로는 뭘 알 수 있느냐? 자, 처음에 이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유령 집에 들어간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유령 방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 게임은요. 파스모포비아라는 이 게임은 뭘 하는 게임이냐면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게임이거든요. 귀신의 정체를 어떻게 밝히느냐? 자, 첫 번째 얘네가 3가지의 증거를 줍니다. 자, 증거. 책을 펴시면 되는데 책은 어떻게 펴냐면 처음엔 J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J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일지를 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지를 펴면 증거 탭, 유령 탭을 아마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증거 탭, 유령 탭이 있는데요. 자, 증거 여기에서 내가 찾은 증거들을 3개를 표시를 하면 이 유령이 어떤 애가 이런 증거를 주는지 이 증거 3개를 주는 애가 누군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찾은 증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유령을 내가 누구로 찍고 나갈 것인가 내가 찾은 유령을 누구로 표시할 것인가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3개 눌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얘한테 표시 안 돼요. 자동으로 얘한테 동그라미 안 되니까
내가 꼭 이 동그라미를 얘한테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얘한테 할 거야. 근데 내가 증거를 이렇게 찾았어. 와, 나 폴터가이스트 찾았다! 하고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얘한테 꼭 동그라미를 직접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찾은 유령이 얘다! 하고 표시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령 보시면 얘네가 맞아요. 체크 안 하면 아무리 맞췄어도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유령 쪽에 보면은 얘네를 하나씩 눌러보면 얘네의 뭐 특징이 있고 뭐 증거가 있는데 특징, 약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특징, 약점은 그냥 보지 마세요. 책에 나와 있는 특징, 뭐 약점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실 거고요.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는 특징이나 약점은 보지 마세요.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세요. 유령의 특징과 약점은 보지 마시고 나무 위키 보세요. 그러면 이 책은 왜 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증거가 뭐뭐뭔지를 보기 위해서 봅니다. 증거가 지금 보시면 EMF 5단계, 주파수 측정기, 고스트 라이팅을 주면 스피릿이래요. 증거 3개가 동일한 애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3개가 뭐 오브, 라이팅, 서늘함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레버넌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3개를 다 찾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거 3개를 이렇게 만약에 뭐 증거를 2개까지 내가 찾았어. 근데 그 다음에 벤시 한토 오바케가 남았는데 벤시 지금 내가 UV 자외선이랑 오브를 찾았어. 벤시 눌러서 보면은 자외선이랑 오브를 찾았어. 그럼 도트가 나오면 벤시네. 이런 식으로 해서 도트 기계를 들고 가고 그래서 도트를 보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한투는 서늘함이니까 2개는 받았는데 서늘함을 못 받았어. 그러면 온도계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뭘 주는지를 보기 위한 책입니다. 특징이나 약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뭐뭐뭐를 체크를 했는지 뭐뭐뭐의 증거를 찾았는지를 체크를 하고 내가 유령을 누구로 체크할 건지 동그라미를 치는 그런 용도예요. 자, 그리고 책에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X 표시를 치면 이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유령이 나한테 UV 자외선을 줬어 라는 뜻으로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UV 자외선은 죽어도 안 주는 것 같아. 얘는 UV 자외선은 절대 안 줘. 라고 아예 이 증거를 배제하자 라는 의미로 찍 긋는 겁니다. 그러면 UV 자외선을 주는 유령들을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아예 제외도 가능하다. 네, 그런 식으로 책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까까지 계속 말했던 뭐 서늘함이 뭐예요? EMF, 뭐 EMF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뭐냐면 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온도계입니다. 옛날에 이제 수은을 넣어서 만들었던 수은 온도계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수은이 그런 성질이 있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있죠.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갈 거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서늘함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령의 정체를 찾는 거잖아요. 자, 유령의 정체를 어디에서 아니 집이 이렇게 넓은데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유령은 자기의 기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지 같은 게 있어요. 이 수많은 방 중에서 딱 하나 여기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이 유령 집의 지도가 보이는데요.
이 수많은 방들 중에 딱 하나, 이 유령이 오랫동안 머무는 유령방이라고 불리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온도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들은 막 21도, 뭐 10도 막 이럴 수 있어요. 21도, 22도, 막 23도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어느 곳에 한 곳이 갑자기 10도 이런 식으로 온도가 혼자 훅 낮은 곳이 있어요. 그럼 뭐야 온도가 그러면 다른 방들이 10도면 어떡해요? 그러면 막 2도, 3도 이런 방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유령방이에요. 기본적으로 파스모포비아에서 유령이 오래 머무는 곳, 유령방, 즉 유령방이죠. 혹은 이제 유령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령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은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해야 하는 일은 유령방을 찾는 일입니다. 유령방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 온도계로 찾아요. 온도계로 어떻게? 낮은 온도, 주변 방들보다 온도가 낮은 방을 찾아야 그것이 바로 유령방이다. 그리고 이 온도계는 서늘함이라는 증거도 받을 수 있어요. 서늘함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보시면 막 입에서 입김 나오죠. 아마 밖에 날씨가 추운 것 같은데 막 입에서 입김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5도잖아요. 자, 서늘함은요.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영하로 방 온도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서늘함입니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유령방을 찾아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온도 체크를 했어. 방에 들어가서. 0도까지는 안 떨어지네. 근데 어쨌든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가 유령방이야. 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놓고 나가셨다. 근데 0도까지 안 떨어졌으니까 서늘함 증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온도계는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고요. 유령방 자체도 온도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늘함 증거 같은 경우에 게임에 한참 하다 보면 언젠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초반에 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0도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서늘함 증거는 게임을 하던 중간에 받을 수 있다. 초반엔 받을 수가 없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계는 이렇게 요 정도를 아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EMF입니다. 얘가 이제 EMF인데요. 자, EMF 같은 경우에는 유령이 무언가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이거를 소리와 이 핀이 움직이는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1, 2, 3 그리고 띄엄해서 4 그리고 5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바늘이 유령이 상호작용하는 곳에 가면 뭔가 소리가 났다거나 문을 두드렸다거나 하면은 얘가 바늘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조금씩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씩 움직인다. 조금씩 움직이는데 여기 유령방 아니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EMF는 그냥 켜놓기만 해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자, 근데 EMF 5단계인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EMF 5단계는 이 바늘이 명확하게 5까지 치고 갑니다. 자, 명확하게 이 바늘이 5까지 확 넘어갈 거예요. 저 처음에 이 EMF를 엄청 많이 헷갈려 했었는데 왜 헷갈리냐면 유령이 이벤트를 하거나 유령이 헌팅을 시작하면 EMF는 그냥 5단계 바늘이 5단계까지 바늘이 막 왔다 갔다 난리 법석이 날 거예요. 그걸 EMF 5단계로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틀렸었거든요. EMF 5단계는 언제 받을 수 있냐? 유령이 물건을 던지거나 유령이 문을 만지거나 유령이 나중에 생기는데 양초라는 게 있어요. 양초 같은 걸 끄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령이 만약에 나한테 얼굴을 보여줬어. 까꿍 했어. 그때 EMF가 5단계까지 치고 갔다고 EMF 5단계 증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유령들이 이벤트를 해줬을 때는 4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 EMF 기계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성 때문에 4단계에서 5단계까지 근처로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바늘이 날뛰는 게 아니라 쭉 오를 가리켜야 5단계구나. 그것도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유령이 여기서 상호작용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길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돌았을 때 바늘이 바로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뭔가 바늘이 움직였다. 그럼 거기에 가만히 서서 걔를 지켜보세요. 바늘이 5단계에서 약간 왔다 갔다, 약간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5단계입니다. 바늘이 아예 멈춰있진 않을 거예요. 계속 움직이긴 할 거예요. 이 기계 특징이거든요. 그런 걸 헷갈리시기 좋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머지는 차차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집을 들어갈 땐 온도계와 EMF를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자, 유령방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온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유령방에서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온도계를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왜 EMF를 들고 가느냐. 자, EMF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하면은 얘가 움직이는데 상호작용을 자기 보통 유령방에서 해요. 유령이 보통은 상호작용을 유령방에서 하기 때문에 EMF가 울리는 곳을 찾았다? 그러면 일단은 온도부터 체크해보고 거기에서 온도가 낮으면 유령방인 것 같은데 라고 하셔도 되기 때문에 EMF도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들고 갈 거 정해졌어요. 후레쉬, 무서우니까 후레쉬 들고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EMF, 온도계.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방에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이 버튼이 물건을 짚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으로 이 열쇠를 먹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키패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차 문이 열립니다. 자, 이러면 드디어 유령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유령집 들어가기 전에 이 유령방의 구조입니다. 자, 이 유령집의 구조예요. 얘는 아래로 눌러보면 아래도 있어요. 위로 눌러보면 없네요. 다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하, 1층과 지하만 있는 곳이에요. 이 탱그로드는 1층과 지하만 있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이 어디예요? 자, 여기 초록색으로 혼자 초록색으로 바가 쳐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문이에요. 현관으로 들어간 이후에 왼쪽으로 꺾으면 방이 여기에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대요. 요런 식으로 생긴 집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봤더니 뭐야? 저기 초록색 뭐 있는데요? 여기 현관이에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초록색으로 전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퓨즈라는 거고요. 요 유령방이 퓨즈가 올라가져 있어야지만 이 집에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모드에서는 아마 이 퓨즈가 켜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불을 막 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령들이 이벤트나 이런 걸로 퓨즈를 내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퓨즈 찾아가서 다시 올려주면 방불 다시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퓨즈는 지하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고 들어가 볼게요. 쉬프트 누르시면 달리기.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앉으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문 앞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자물쇠 모양이 뜨죠? 문이 잠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차 옆에, 키패드 옆에 있던 열쇠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의 게임에서는 문을 클릭하거나 뭐 이 버튼, 상호작용하는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자, 파스모포비아는 직접 여셔야 됩니다. 마우스로 얘를 잡아서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고 잡아서 그대로 놓지 말고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셔야 클릭 앤 드래그를 하셔야 이렇게 방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석유방장 아니고요. 오늘 저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초보 계정입니다. 자, 그러면 탱그로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필 밖에 눈이 오고 있어서 지금 온도계의 온도도 낮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들어갑시다. 자, 탱그로드 처음 여기 불을 켤 수 있어요. 퓨즈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을 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방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네 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온도계가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쭉쭉쭉쭉. 퓨즈가 이렇게 켜져 있으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밖에가 아무리 추웠어도 안쪽에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자, EMF 움직이죠? 자, EMF가 움직였어요. 자, 다른 곳을 바라보면 이렇게 0으로 떨어져요. 근데 요렇게 지금은 끝났네요. 자, EMF 같은 경우에는 유령이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몇 초 정도까지만 EMF 증거를 줍니다. EMF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근데 방금 3 정도까지만 올라갔죠? 그럼 EMF 5단계는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유령이 여기서 상호작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F를 먼저 들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럼 아마 유령방이지 않을까? 온도계를 그럼 잠깐 확인해 보세요. 온도계가 20도예요. 이거 아닌가 봐. 온도가 20도인데? 자, 그러면 유령방은 아닌 것 같으니 유령방이 어디일지 확인을 좀 찾아봅시다. 자, 유령방 찾았어요. 지금 보시면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온도계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아까 2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얘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죠. 지금 10도 가까이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가 유령방이네요. 이렇게 복도가 유령방일 수도 있어요. 와, 엄청 천천히 떨어져요. 맞습니다. 이 온도계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온도계가 그냥 바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계로 유령방 찾으실 때는 그 방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세요. 초보 버전이니까 괜찮습니다. 초보 난이도 때는 한참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참 보세요. 많이 떨어졌죠? 여기가 유령방이네요. 자, 그리고 유령방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방에 들어온 지, 이 집에 들어온 지 한참 지난 다음부터는 유령방에 가면 입김이 납니다. 자, 다른 방에서는 입김이 안 나요. 근데 여기 가는데 여기 지나가는데 뭐야? 입에서 입김이 나.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방이 유령방이기 때문이고요. 이건 바로바로 아니고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입김 안 나고요. 플레이를 집에서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지 조금 됐을 때부터 입김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입김이 안 나죠? 지금 여기가 유령방이 맞잖아요. 확실한데 이제 입김이 나기 시작해요. 자, 슬슬 입에서 입김이 납니다. 지금 아직도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자, 유령방을 찾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차로 돌아가세요. 미련 없이 차로 돌아가세요. 차로 돌아간 다음에 다음 증거 아이템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갖다 놓은 게 뭐냐면
서늘함을 받을 수 있는 온도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EMF를 받을 수 있는 EMF 5단계를 받을 수 있는 EMF 기계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뭘 갖다 놓을 거냐면 고스트 라이팅을 받을 수 있는 거랑 UV 자외선 받을 수 있는 거 가져갈 겁니다. 얘네들은 숨을 10초에 한 번씩 쉬나 봐요. 엄청 천천히 떨어지죠, 온도가. 자, 라이팅을 받을 수 있는 노트가 있고요. UV 자외선을 받을 수 있는 이 후레쉬 같은 게 있습니다. 자, 후레쉬, 이 후레쉬랑 얘하고는 달라요. 자, 얘는 우클릭해서 켜보면 보라색의 무언가를 이렇게 빛이 나오죠. 이게 UV입니다. 이게 이제 UV고요. 요거 노트는 이제 고스트 라이팅을 받을 수 있는 증거 아이템입니다. 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노트 들고 이렇게 던져 놓으면 안 돼요. F를 눌러서 이렇게 내가 펼쳐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령 이벤트고요. 자, 지금 확인해 보시면 난리 법석이 났죠. 난리 법석이 났어. 자, 근데 이때 5단계 친다고 5단계 체크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때 잘못하면 5단계 아닌데도 얘가 관성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던졌을 때 이런 거 던졌는데 EMF가 작동한다. 근데 5단계까지 떴다. 그때 체크하세요. 그게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그 유령이 이제 막 그런 게 이렇게 이벤트를 막 할 때 EMF가 무조건 작동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야, EMF 작동했어. EMF 5단계다 하고 체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노트는 요렇게 내가 펼쳐서 이렇게 해놔야 뭘 던졌는데 뭘까요? 아, 이건가 보다. 보시면 얘 아직 5단계까지 안 넘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노트 이렇게 펼쳐 두셔야 돼요.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나? 보이시나요? 원래 노트 깨끗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검정색으로 끄적끄적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고스트 라이팅입니다. 고스트 라이팅 증거를 준 거예요. 유령이 와서 하필이면 놓쳤는데 유령이 와서 여기다가 하고 간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UV인데 이 UV는 뭘 받을 수 있냐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UV 자외선으로 모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자국 모양, 발자국 모양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발자국은 초보 모드에서 아직 소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발자국은 못 받아요. 자, 그러면은 손자국을 받아야 되는데 손자국은 어떻게 받느냐? 자, 이런 거. 자, 이런 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문이 있어요. 여기도 문이 있죠. 자, 이런 문 같은 경우에 유령이 건드리기도 합니다. 유령이 열거나 닫기도 해요. 이때 UV 자외선을 딱 갖다 대면 손자국이 형광색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UV 자외선 증거입니다. 요거는 나오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들어선 모르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들고 갈 건 이 라디오처럼 생긴 거 주파수 측정기라는 애고요. 얘는 뭘 받을 거냐면 주파수 측정기 증거를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카메라로는 뭘 볼 거냐면 고스트 오브를 체크해 볼 거예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손자국은 100% 나오나요, 선생님? 초보 모드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난이도 높은 것으로 가면은 손자국을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해요. 근데 손자국은 대부분 높은 확률로 줍니다. 높은 확률로 줘요. 근데 가끔 이게 파스모포비아가 버그가 많기 때문에 가끔 버그로 안 나올 때도 있어서
저는 여러 번 확인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발자국 같은 경우에 발자국은 소금을 밟았을 때 발자국을 얻을 수 있거든요. 유령이 내가 깔아놓은 소금을 밟았을 때 소금 아이템은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은 살 수 있는 애고요. 소금 같은 경우에 애가 밟았는데 하나만 밟았어. 아니면 애가 그 소금 밟고 그 위에 서 있어. 그러면 발자국 안 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제가 불을 켜놨었는데 내가 방 불을 다 켜놨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 자, 이게 바로 유령이 퓨즈를 끈 겁니다. 자, 이렇게 퓨즈가 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퓨즈를 올리러 원정을 떠나야 해요. 어디로? 지하에 있습니다. 아까 지하에 있는 거 확인했었죠? 자, 지하는 이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지금 불 켜는 행동은 왜 하냐면 그냥 무서워서요. 퓨즈를 올리면 이렇게 불을 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퓨즈 올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안 올려도 되고요. 클릭하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주파수 측정하기 전에 이거 오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불을 끄세요. 가능하면 후레쉬도 꺼버리세요. 무섭죠? 자, 이때 카메라를 들고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야간 모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유령방을 한번 다 확인을 해보세요. 이때 반딧불이 같은 게 둥둥둥둥 떠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헤이 지금 유령이 이벤트 하는 건데 제가 도망을 가봤는데 도망을 못 갔습니다. 유령 이벤트를 맞아버렸어요. 재빠르게 도망을 가봤지만 맞았다. 자, 그리고 문을 제가 지금 되게 여러 번 건드렸는데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UV 증거입니다. 이벤트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신력이 떨어집니다. 정신력 시스템은 이따가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UV 증거 손자국 UV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헌팅 할 거였는데 나 나와가지고 헌팅 끊겼다. 아니네. 헌팅할 정신력은 아니네. 자, 정신력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네. 진짜 헌팅할 거였나? 자, 지금 보시면은 제 정신력, 여기 있는 게 정신력입니다. 보시면 평균 정신력이 70%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67. 그래서 저는 지금 정신력이 그러면 70%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정신력은 왜 중요하냐? 아까 유령 이벤트를 맞으면 정신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신력이 낮으면 유령들이 헌팅을 시작해요. 헌팅은 뭐냐? 간단합니다. 날 죽이려고 유령이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냥을 당하기 싫으면 정신력 유지를 잘해야겠죠. 그런데 헌팅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죽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으면 당황하지 말고 얼른 노트를 펴세요. 그리고 유령의 정체일 것 같은 애를 빨리 찍으세요. 알려드렸어요. 내가 죽어도 유령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안 좋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 같은 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굉장히 슬프죠.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번 돈의 절반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안 죽으시는 거 추천.
근데 정신력이 그러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럼 몇 가지 떨어지면 괜찮아요? 며칠 때까지 괜찮은데요? 언제부터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령들은요, 50% 정도, 평균 정신력 50% 정도 됐을 때 헌팅을 시작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유령이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자 특징이 있어서 막 정신력이 100%인데 100%인데 누가 헌팅해서 저 죽었는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유령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 유령의 특징들이 있어서 헌팅은 기본적으로는 평균 정신력 50%대 시작한다는 것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리고 좀 더 뭐 높을 때, 막 이럴 때 시작하는 애들은 각자 특징이 따로 있습니다. 유령 특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궁금하시면 나무 위키에서 일단은 찾아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럼 유령 공격성 이건 뭐예요? 자, 이거는요. 유령의 공격성을 진짜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조금 올라갔다? 상호작용을 무언가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령 공격성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애가 이제 뭘 건드리거나 문을 건드리거나 뭐 이렇게 뭘 던지거나 그럽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밖으로 이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만큼 떠 있는 거 보셨죠? 자, 10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막 10까지 올라가죠. 자, 이때가 이렇게 10까지 올라갔을 때가 보통 헌팅을 할 때입니다. 이벤트를 하거나 헌팅을 할 때 이때 공격성이 10까지 올라갑니다. 자, 지금 10에 이렇게 10까지 올라가 있는데 나 하하호호호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헌팅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내려가면 그때 들어가세요. 자, 마저 나온 김에 도트, 얘는 마지막 도트거든요. 얘도 들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클릭을 하셔서 얘는 켜주셔야 됩니다. UV도 마찬가지고 또 켜주셔야 돼요. 자, 저쪽에 이거 불을 켜러 가야 되네 또. 와, 나 불. 다행히. 자, 도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데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유령이 지나가다가 실체와 유령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되긴 하는데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다 두시고 F 눌러서 이렇게 설치하면은 되십니다. 근데 보통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 반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고 뭐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야 하면은 F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데라데라. 자, 퓨즈가 내려갔어요. 또 켜줍니다. 퓨즈 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력이 아까 이벤트 하면은 뭐 10%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나 이벤트 한 번 맞잖아. 근데 왜 정신력 70%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건 왜냐면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정신력 무섭잖아요. 정신력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또 여기서 뭔가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쳤지만 EMF 5단계는 줄 생각이 없네요. 자, 이제 주파수 알려드려야지. 자, UV는 보셨죠? UV까지 보셨고 라이팅도 보셨고 서늘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한번 체크해 주세요. 0도 이하까지 안 떨어졌죠? 그럼 서늘함은 아직 안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해야 돼요. 자, 도트도 설치하는 거 알려드렸고 고스트 오브도 어떻게 보는지 다 알려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파수입니다. 와우, 지금 던진 거 보셨어요? 어마무시하네. 자, 주파수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클릭을 하시고 마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요 1단계 얘가 이제
1단계 주파수 기계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우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빨간색 왼쪽에 떴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음성 인식하는 버튼을 누르시고 말을 하시면 얘가 인식을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버튼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마이크 쪽에 불 들어온 거. 이게 제가 마이크를 눌러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인식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Are you here? 너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Give me some sign. 너 여기 있는지 좀 알려줘봐. 그리고 세 번째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가 있고요. 그리고 또 Are you friendly? 너 나한테 친절할 거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거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나무위키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 왼쪽에 빨간 버튼 들어왔고요. 내가 눌렀을 때 이렇게 마이크 버튼에 들어왔어. 자, 근데 음성을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자, 껐다가 누른 상태에서 Are you here? 여기 방금 빨간 버튼 들어온 거 보이셨나요? 오른쪽 끝에 있는 곳에 빨간 버튼이 들어와야, 빨간 불이 들어와야 이 기계가 내 음성을 인식한 겁니다. 이 빨간 버튼이 안 들어온다? 음성 인식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크가 안 되고 있거나, 마이크 서로 이제 친구들이랑 인게임에서 대화는 가능한데 이 기계가 인식을 못하거나 그런 버그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럴 땐 탭을 눌러서 이 옵션에 가셔서 오디오, 이거 기계 제대로 돼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눌러서 말하기인지 체크해 보시고, 눌러서 말하기는 일단 눌러서 말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항상 말하기를 하면은, 항상 말하기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유령이 이제 헌팅을 시작했을 때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말하기를 하면 내가 숨 쉬는 소리나 이런 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 버려. 그러면 유령이 나한테 와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말하기 말고 눌러서 말하기 추천드리고요. 헌팅 같은 거, 유령이 헌팅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잘못해서 마이크가 인식이 되면 유령이 저 멀리서 날 찾아서 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해볼까요? 아, 그리고 주파수로 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이 자식아 또 부를 거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파수는요, 친구들이랑 이제 보통 많이 하시니까 헌팅을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요거는 켜고. 아, 헌팅 아니네? 헌팅 맞는데? 자, 헌팅을 시작하면 요런 식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가셔야 해요. 헌팅이 시작해도 퓨즈는 켜지네요. 자, 요렇게 헌팅을 시작하면 제가 날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날 죽이러 오는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좀 무섭잖아요. 근데 주파수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가능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실 때 한 명이 총대 매야 됩니다. 가능하면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 집 안에 혼자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방에 혼자 있으시면 돼요. 나 주파수 할 거니까 너네 방 밖으로 좀 나가줘. 다른 방으로 들어가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파수는 혼자 있을 때 잘 줘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주기는 합니다. 주는 애들 있어요. 근데 확률을 높이려면 주파수 이런 거 증거도 확률이거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주파수 증거를 주는 앤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도를 했을 때 100%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려면, 주파수 증거를 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혼자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불을 끄고 하세요. 그 방에 불을 끄고 하셔야 됩니다. 무섭죠?
그래서 주파수가 초보 맨 처음에 할 땐 진짜 제일 무서워요. Are you here? 들으셨나요? 주파수 증거 받은 겁니다. 방금 Get away 이런 남자 목소리 들으셨죠? 여기 주파수 증거를 받은 겁니다. 후레쉬나 UV는 켜져 있어도 주파수 응답해주나요? 네, 해줍니다. 이 후레쉬도 끄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후레쉬 정도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팅. 자, 헌팅을 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맨 처음에 탱글우드에서 하실 거잖아요. 탱글우드에서 숨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헌팅을 시작을 하면요. 도망가셔야 돼요. 초보 단계. 이때 때는 지금 이 유령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숨으셔야 됩니다. 숨는 곳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퓨즈를 좀 켜볼까요? 이벤트랑 헌팅이랑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헌팅을 시작을 하면요. 여기 현관문이 닫혀요. 자, 그래서 저렇게 현관문이 닫힙니다. 밖으로 못 나가요. 방금도 저 밖으로 나가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버렸죠. 이때 그래서 이 파스모포비아는요.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헤드셋으로 하세요. 지금 또 발소리가 끝난 것 같아. 헤드셋으로 저는 듣고 있기 때문에 발소리가 끝난 걸 알아서 지금 나왔거든요. 발소리가 있습니다. 얘네가 유령들이 헌팅을 하면은 히히히히 하면서 웃으면서 다니거나 막 그렇게 뭐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데 그러면서 발소리가 나요. 처음에 이히히히 아니면 막 웃는 소리나 뭐 노랫소리나 이런 게 들리고 발소리가 납니다. 이런 걸 듣고 헌팅인지 아닌지 구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헤드셋을 끼고 있다면 저 멀리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듣고 아시면 돼요. 이히히히 아니면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헌팅입니다. 이 문 닫는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면 이벤트일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초보 단계에서는 헌팅을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유령이 불 킨 거예요. 유령이 불도 켠 겁니다. 너무 근데 나 들어가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들어가자마자 유령 헌팅 시작할 것 같아. 자, 숨는 곳 알려드릴 도전. 자, 첫 번째 숨는 곳 여기서 이렇게 닫으시면 돼요. 자, 근데 유령은요 전자기기를 인식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인식해요. 불이 켜져 있는 손전등, 불이 켜져 있는 UV, 불이 켜져 있는 EMF, 뭐 요런 애들, 카메라, 이런 애들을 이렇게 켜져 있다. 심지어 손전등은 제가 다른 거, 장비를 다른 걸로 바꿔도 켜져 있잖아요. 켜진 걸로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켜고 숨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숨을 때 무조건 후레쉬도 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후레쉬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카메라 같은 거, 뭐 EMF 같은 거 그런 거 손에 들고 있어. 근데 켜져 있어. 그러면 이제 유령이 그거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숨는 곳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문 닫고 숨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도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내가 손전등에 켜져 있다.
그러면 유령이 갑자기 문을 열고 잉 하면서 저를 잡습니다. 너무 무섭죠? 저런 식으로 옷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쪽 방에 하나, 이쪽 방에 하나 있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오마이갓.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도망가고 있는 이 지하. 이 지하에 여기. 여기도 숨는 곳입니다. 가능하면 컨트롤 눌러서 앉아서 숨으세요.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 헌팅 언제 끝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 쓱 가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리고 불이 켜져. 자, 헌팅 때는요, 불이 안 켜집니다.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쓱 가서 스위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스위치가 움직인다? 헌팅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지하에도 말씀드렸고, 여기 요 차고지에 여기에도 이렇게 캐비넷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숨으면, 캐비넷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요 틈새 있잖아요. 요 틈새로 유령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거 구경하시면서 으아 무서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파스모포비아에 보수가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뺑뺑이를 돈다 라고 하는데요. 유령이 헌팅을 시작하고 나를 잡으러 다닐 때 뺑뺑이를 돌 수 있습니다. 자, 마침 시작했네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런 식으로 와우 죽을 뻔했네요. 이런 식으로 유령이랑 술래잡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해보신 다음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땡땡이 같은 거는 유령이랑 숨바꼭질은 나중에 고수되면 하시고요. 지금은 요렇게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게시판에 보면 요렇게 뭐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요. 요렇게 적혀져 있는 거 다 달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다 달성하면 돈을 더 줍니다. 자,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하십시오. 아까 EMF 탐지기로 유령이 자꾸 뭐 건들거나 했을 때 제가 탐지했죠. 자, 유령 이벤트 목격하십시오. 유령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이렇게 저한테 막 얼굴 보여주는 이벤트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체크가 된 거고요. 이게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 체크 표시가 있는 겁니다. 자, 평균 전신력이 25% 미만에 도달하래요. 그걸 아직 못했네요. 30%나 되네요. 자, 잠깐 안전한 곳에서 숨어서 25%까지 좀 떨어뜨려 볼까요? 캐비넷에 들어가 있자. 여러분들한테 유령이 도는 걸 보여드립시다. 이쪽에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정신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양옆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밝지만 여기가 불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정신력이 떨어졌네요. 25% 바로 떨어졌네.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으면 정신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불을 켜는 게 좋다. 그러면 모두 알려드렸으니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찾아낼 수 있다. 자, 집에 갈 땐 어떻게 가냐면 이 키패드를 누르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책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UV 있었고 라이팅 있었고 주파수 있어서 나, 이 세 개를 체크하니까 폴터가이스트가 나왔어. 자, 동그라미 다른 데 있는지, 다른 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걔한테, 진한 글씨인 애한테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탁실 바닥에 뼈다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 게임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자, 이 세 개를 달성하면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벌 수 있는 게 있는데 뼈다귀를 먹을 수 있습니다. 뼈다귀가 이제 있는데 전 무서워요. 달려. 요런 식으로 이 집 어딘가에 뼈다귀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사람의 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골반뼈잖아요. 갈비뼈가 나오기도 하고요. 해골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손가락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요. 저기 보셨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캐비넷에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문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잡고 밀어서 드래그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이렇게 닫혔다 하면은 당겨야 열리겠죠? 자, 문은요, 미는 애가 있고 당기는 애가 있습니다. 계속 미는데 왜 문 안 열리지 하지 마세요. 당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다? 불 켜봐. 스위치가 올라가네요. 불은 안 켜져도 스위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헌팅이 끝난 겁니다. 요렇게 퇴근. 체크했는지 확인하시고 키패드 눌러서 퇴근하시면 됩니다. 4개 다 성공했고요. 자, 파스모 첫 플레이 이렇게 하시면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맵이 열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성공을 했네요. 돈을 이만큼 벌었다고 합니다. 애가 외로워서 헌팅을 계속하네요. 그거는 이제 헌팅은요, 한번 시작하면 헌팅 주기가 있습니다. 초보 난이도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는 헌팅 주기가 이제 전문가까지 올라가면 20초에 한 번씩 헌팅을 합니다. 초보 난이도에서는 조금 긴 것 같아요. 어쨌든 헌팅을 한 번 시작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또 헌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팅을 한 번 봤다? 일단 집 밖으로 빠져나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스모 초보분들을 위한, 뉴비들을 위한, 진짜로 처음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쌍욕! 밤하늘 별빛처럼 반짝이는 너의 눈빛 어딜 가나 내 마음속 빛나는 너의 그림자